미안하다. 오늘도 미안하다. 그날의 죄를 씻으려며 할머니, 새벽에 대체 왜 이러세요? 넌 절대 몰라도 돼. 그냥 모든 걸 잊어라. 가족인데 이렇게 숨기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바로 그 술 때문에 세상을 떠났단다. 내가 그날 밤 술을 주지 않았더라면 살아계셨을 거야. 아니에요. 절대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요. 40년 동안 매일 밤 이 지독한 죄값을 갚으며 살아왔다. 4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살았던 거야. 나는 죄인이다. 맞다. 구속이라도 해주시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 할머니를 40년 동안 힘들게 했을까요? 할머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녁 노을이 시골집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72세 이정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고는 천천히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순의 모습에는 묘한 의식 같은 무게감이 담겨 있었죠. 마당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장독대 앞에 서자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항상 긴장이 되었어요. 낡은 나무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도간에서는 텅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또 시작이네. 담장 너머에서 70세 박말순이 빨래를 너는 척하며 정순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말순은 매일 이 시간이 되면 일부러 빨래를 널러 나와서 정순의 기이한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정순은 소주병의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저녁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는 맑은 술을 천천히 도간으로 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찰랑찰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술이 독바닥을 적시는 모습을 정수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지켜보았어요. 오늘도 미안하다. 그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정순의 입술이 작게 움직이며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듯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과 후회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진했어요. 말수는 귀를 쫑긋 세우며 정순의 중얼거림을 들으려 했지만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순이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일 사과를 하는 걸까요? 저 할망구 매일 술을 저렇게 버리네. 정말 미친 거 아냐? 말순이 속으로 중얼거리자 마침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정순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정순의 손이 순간 멈춰 섰어요. 소주병을 든 채로 굳어진 정순의 모습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모두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테지. 하지만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정수는 마음속으로 쓸쓸하게 생각하며 나머지 술을 도간에 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조심스럽게 부은 후 빈 병을 들고 장독 뚜껑을 덮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의식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25세 손녀 유나가 주말을 맞아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빈 소주병을 서둘러 앞치마 안쪽에 숨겼어요. 유나에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흥, 왔구나. 정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언젠가는 이 비밀이 들켜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유나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으며 품에 안겼지만 할머니에게서 나는 알코올 냄새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딱히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끔 소주 한 잔 정도는 드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수는 여전히 담장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순의 이상한 습관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특히 정순이 중얼거렸던 사과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매일 저렇게 술을 부으면서 사과하는 거야? 말순의 의심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정순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마당의 고요함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장독대 주위로는 이상한 습관을 둘러싼 의문과 긴장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긴장은 곧 동네 전체로 퍼져나갈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부터 골목 입구에서 동네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목격한 정순의 이상한 행동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마침 마을 이장인 김봉수가 산책을 나왔고 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갔습니다. 이장님 있잖아요. 정순이 그 할망구 말이에요. 말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어제 본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매일 저녁 소주를 장독에 부어버린다는 것,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듯한 말을 중얼거린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달째라니까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요? 김봉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그도 최근 들어 정순의 행동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동네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정순이 요즘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순 씨도 참 남의 집 담장 너머로 훔쳐보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소? 아이고, 이장님.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너무 이상해서요. 멀쩡한 술을 매일 버리다니 말이 됩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마침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정순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요즘 정순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여러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각자 정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정순이 최근 몇 달 동안 마트에서 소주만 계속 사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밤늦게 마당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전체가 정순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해졌어요. 더욱이 이야기가 전해질수록 내용은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저 집 할망구 술 귀신이라더라. 아니야, 귀신 달래는 거라던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고 보니 남편 돌아가신 후로 더 이상해진 것 같던데. 나는 들었는데 밤마다 죽은 남편이 술 달라고 나타난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정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한편 유나는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제부터 할머니가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특히 창문 너머로 마당을 자주 바라보는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할머니,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어제부터 계속 불안해 보이시는데. 유나의 질문에 정수는 깜짝 놀라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픈 것도 모르고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할머니에게서 자꾸 술 냄새가 나요. 혹시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유나의 직접적인 질문에 정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손녀의 예리한 관찰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 가끔 요리할 때 요리용 술을 쓰다 보니 변명하는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지 못했거든요. 유나는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더 세심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정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독에 술을 부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말순이 또다시 담장 근처에서 빨래를 넣는 척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마당에서 바람 좀 쐴게요. 유나가 할머니를 따라 마당으로 나오겠다고 하자 정수는 급히 말렸습니다. 아니다. 너는 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봐라. 마당은 벌레가 많아. 벌레쯤이야 괜찮은데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유나의 고집에 정수는 더욱 곤란해했습니다. 손녀 앞에서는 절대 술 붓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정수는 오늘은 술을 붓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저녁이 깊어갈수록 정순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하루라도 술을 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순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계속 흘렀어요. 하루만 술을 붓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용히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유나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어요. 정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병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장독대의 위치는 훤히 알 수 있었어요. 50년 넘게 매일 보던 풍경이었으니까요. 정수는 장독대 앞에 서서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소주병의 뚜껑을 돌려 열고 투명한 술을 도관으로 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오늘은 손녀가 있어서. 정순의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죄책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용서를 간절히 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유나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것이었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급히 술 붓기를 마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소주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병이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술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유나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밤에 왜 마당에 나가셨을까? 유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마당을 내려다보니 할머니가 장독대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발밑에는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도 보였습니다. 유나는 더 자세히 보려고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스쳐갔고 유나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나는 할머니가 술병을 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유나는 급히 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처참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에는 술이 튄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나의 질문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손녀에게 자신의 과거와 죄책감을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벌레 안 생기라고 하는 거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와 같은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에 혼자서 술을 장독에 부으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벌레 방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유나도 알 수 있었어요. 벌레 방지라고요? 그럼 왜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누구한테 사과하신 거예요? 유나의 추궁이 계속되자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넌 몰라도 돼. 그냥 잊어라. 정수는 고개를 돌리며 집 안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대체 왜 이래요? 가족끼린 숨기면 안 되잖아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유조차 모른다는 것이 답답했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 정순도 감정이 북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둘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깨진 병소리에 놀란 유나는 뒤로 물러서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격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 모습에서 유나는 할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깨진 병조각을 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비밀이었습니다. 깨진 병조각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정순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혼자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어요. 유나는 할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유리 조각에 다치실 거예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손녀의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유나야, 할머니가 너무 못난 사람이다. 정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유나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순의 눈에서 더 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착한 손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정말 알고 싶니? 할머니가 왜 매일 술을 부어야 하는지.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싶어요. 그래야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술 때문에 죽었단다. 그 한마디에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술 때문에 그날 밤이 생생해. 마치 어제 일처럼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4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어. 하지만 농사일이 힘들어지고 빚이 늘어나면서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셨지. 나는 그걸 말리지 못했단다. 정순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2세의 젊은 정순이 남편을 위해 술상을 차리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도 할아버지가 술을 달라고 하셨어. 나는 평소처럼 소주 한 병을 내왔지. 하지만 한 병으론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시는 거야. 유나는 숨을 죽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어서 말렸어. 오늘은 그만 드세요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직접 술을 더 가져오셨어. 그리고는 정순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서 집을 나서셨어. 나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혼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집에서 기다렸단다.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안 들어오셔서 찾으러 나갔어. 그런데 마을 입구 다리 아래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정순을 보며 유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다리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발을 헛디뎠나 봐. 다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운 나쁘게 머리부터 떨어지셨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40년 전 그날 밤의 절망감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술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니,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할아버지는 죽지 않으셨을 거야.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유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나는 그날부터 매일 이 죄책감에 시달렸어. 할아버지를 죽인 것은 술이지만 그 술을 준 것은 나였거든. 정수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부어버리는 거야. 할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술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야. 유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동안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과 알코올 냄새를 꺼리는 모습, 그리고 장독대를 바라보는 슬픈 눈빛까지 말이에요. 40년 동안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하셨던 거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너희 아빠를 혼자 키우면서도 매일 이 일을 빠뜨린 적이 없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거든. 정순의 고백에 유나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큰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눈물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젯밤 할머니와의 대화로 한잠도 못 잔 유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털어놓은 비밀의 무게 때문인지 완전히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동네 할머니들 서너 명이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여기 있나? 정순이. 말순의 큰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유나는 급히 밖으로 나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잠이 무슨 잠이야. 당장 나오라고 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험악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한 유나 앞에서 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남편 죽인 거 다 알았어. 그래서 술 귀신처럼 매일 술만 부은 거지. 유나는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걸까요? 어젯밤 대화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냐고. 어젯밤 새벽에 너희가 마당에서 떠들어대는 소리 다 들렸다. 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면서. 말순의 말에 유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느라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깜빡했던 거예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는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다 들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바보야? 옆에 있던 김씨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어요. 대문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자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순아,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 말순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따라 들어와 정순을 애워쌌어요. 40년 동안 우리를 속였지? 남편 죽인 주제에 멀쩡한 척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어요. 어르신들, 제발 그만하세요. 할머니도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고생? 남편 죽인 년이 무슨 고생을 했다고. 말순의 독설에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맞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잠시 멎었어요. 내가 그날 술을 주지 않았다면, 더 강하게 말렸다면, 우리 남편은 죽지 않았을 거다. 정순의 고백에 사람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봐라. 본인도 인정하잖아. 4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술만 버렸구나.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말들을 묵묵히 들었어요. 사실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술을 버리며 참회한 거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정순의 말에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참회? 그게 참회야? 그냥 미친 짓이지. 남편 죽인 죄책감에 정신이 나간 거야. 우리 동네 망신시키고. 사람들의 말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만하세요. 우리 할머니는 이제 죄를 씻어내야 해요. 유나의 외침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죄를 씻어내. 웃기지 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래, 4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져 갔어요. 4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죄책감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정순을 감싸 안으려 했지만 정수는 손녀를 밀어냈습니다. 괜찮다, 유나야.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할 비난이야. 정순의 체념적인 말에 유나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자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모두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유나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들은 쉽게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정순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마당에는 40년 만에 터진 진실을 둘러싼 분노와 비난,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긴 고통이 이제 마을 전체의 갈등으로 마당에서의 소란이 점점 커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10명이 넘어 마당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모두들 정순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 40년 동안 속고 살았네. 남편 죽인 주제에 멀쩡한 척했어.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유나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험악해서 할머니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정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경광등이 돌아가며 조용한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왜 와? 누가 신고했나? 경찰차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문 앞으로 다가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주민들이 이상행동 신고를 해서 왔습니다. 이정순 씨가 계신가요? 말순이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저 사람이 매일 밤 이상한 행동을 해서 동네가 불안하다고요. 경찰관이 정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주민분들이 매일 밤 혼자 중얼거리면서 술을 버린다고 신고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정순은 고개를 들어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맞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그래왔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음주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정순의 대답에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죄를 지었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 말에 경찰관들의 표정이 급변했고 주변 사람들도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사고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직접 죽였다고 말하니 상황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르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정수는 4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술을 주었고 그 술 때문에 남편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경찰관은 이야기를 들으며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질문했어요. 그럼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40년 전에 일어난 사고사를 말하는 건가요? 마을 이장인 김봉수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경찰 조사도 받았고 사고사로 처리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해결된 사고에 대해 계속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니 구속이라도 해주시오. 정순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소. 40년 동안 매일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는데 차라리 할머니 안 돼요. 유나가 급히 할머니 앞으로 달려가 경찰관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우리 가족 문제예요. 경찰관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님,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살인자라고요. 말순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남편 죽이고 40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면 안 되죠.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더욱 커지자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입니다. 그럼 이상행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매일 밤 술 부으면서 중얼거리는 걸요. 경찰관이 정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실 건가요? 정순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반복했던 일을 멈춘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멈출 수 있을지. 그 대답에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경찰관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과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유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과 할머니에게 쏠린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관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님,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제 말을 들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5세의 젊은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할머니는 40년 동안 충분히 벌을 받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을 벌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유나의 말에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벌이야? 그냥 미친 짓이지.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술을 부으면서 할아버지께 사과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경찰관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님 말씀도 이해되지만 주민분들의 불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유나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자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할아버지께 사과드리는 건 어떨까요? 정순이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었어요. 다른 방식이라니. 할머니, 매일 술을 부으시는 이유가 할아버지께 미안해서잖아요. 그런데 술은 할아버지를 떠나게 한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유나의 말에 정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럼 뭘로? 물이요, 할머니. 술 말고 깨끗한 물을 부어드리면 어떨까요? 유나의 제안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생명을 주는 물로 바꾸신다면 그게 진정한 속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장독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술이 아니라 물을 부어드려요. 할아버지도 깨끗한 물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반복했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과연 그래도 될까? 네, 할머니.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아버지를 기억해 드려야 해요. 유나는 부엌에서 깨끗한 물이 든 주전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부어주세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독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맑은 물을 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도관으로 떨어지는 소리는 술과는 달랐습니다. 더 맑고 깨끗한 소리였어요. 정수는 물을 부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는 깨끗한 물로 당신을 기억할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물을 다 붓고 난 후 정순의 얼굴에는 묘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어떠세요, 할머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정순의 대답에 유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관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주민분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져? 여전히 이상한 행동이잖아. 말순 할머니. 유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속죄하고 계세요.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경찰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정순 어르신이 앞으로는 조용히 물을 부으신다고 하니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말수는 여전히 언짢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와 손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사람들도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내일부터도 이렇게 물을 부어드릴까요? 그래야겠구나. 이제는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순의 목소리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저녁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가운데 장독대 옆에 서 있는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에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으로 하루를 맞을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느꼈던 무거운 죄책감이 많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유나가 할머니를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표정이 참 좋으세요. 그런가? 요즘 밤에 잠도 잘 오고 오랜만에 편안하구나. 정순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활기가 넘쳤어요. 매일 밤 물을 부으며 드리는 기도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린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대화였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함께 물을 부어드릴까요? 그래, 함께 하자. 요즘 정수는 혼자가 아니라
유나와 함께 장독대 앞에 서곤 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40년 동안의 외로움을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두 사람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대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말순이 서 있었어요. 한 달 전과 달리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순아, 있니? 말순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정순은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말순아, 왜 왔어? 말순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네. 그 한마디에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너무 몰아붙였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생각 안 하고. 말순의 사과에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순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나야말로 40년 동안 숨기고 살아서. 그게 아니야.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데 나는 너를 더 힘들게만 했지.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유나는 두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정말로 홀로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말순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유나의 제안에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차나 한잔 하자.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순과 말순은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이야기, 동네 소식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순아, 그런데 요즘 물 부으는 건 어째?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많이 달라졌어. 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냥 그리움이야. 여보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는 거지. 그렇구나.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말순의 말에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나와 정순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는 이제 소주병 대신 예쁜 물병이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뚜껑을 열고 맑은 물을 부어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유나와 함께 인사드려요. 유나가 정말 착해서 할머니를 많이 도와줘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의 자책과 고통이 이제는 감사와 그리움으로 바뀌었어요. 유나도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잘 돌봐드릴게요. 물을 다 붓고 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 유나 덕분이야. 내가 새로운 길을 보여줘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아, 내일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래, 오랜만에 같이 가자. 정순의 밝은 대답에 말순도 기뻤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다니며 수다를 떨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마당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무거운 고요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어요. 장독대 옆에 놓인 물병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모두 함께 살아야지. 남은 날은 따뜻하게. 새로운 햇살이 장독대를 비추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죄책감의 무게로 짓눌려 있던 정순의 마음은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당 한쪽에서는 유나가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고, 장독대 주변으로는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 이끼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은 지독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순간이 만들어낸 실수를 평생 간직하고 살아온 할머니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사연 달래기였습니다.